혹시 당신의 등급이 3, 4등급에서 1, 2등급대로 가길 희망하시나요? 혹시 태어나서 처음 본 문제는 잘 못 푸시나요? 그런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다 따라하셔도 절대로 실패할 수 없어요.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혹시 문제집 풀 때 보통 이런 식으로 하고 계시지 않나요? 문제 풀고 채점하고 틀린 거 고치고 모르는 거 뭐 답지를 보거나 학원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이런 형식으로 공부를 하실 텐데요. 단언컨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셨을 때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절대로 지금 성적의 벽을 뚫을 수 없어요. 제가 지금부터 이걸 파괴하는 시크릿 노하우를 알려드릴 거예요. 바로 기출분석법 7단계 로직을 말씀드릴 겁니다. 이 방법은요, 4점짜리 기출을 하실 때 무조건 하셔야 되고, 블랙라벨, 뭐 1품, 1등급 수학, 자이스토리와 같은 어려운 문제집 있죠? 이런 걸 푸시는 학생들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효과가 나옵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자, 1단계예요. 문제집을 펴요. 그리고 실전처럼 문제를 푸세요. 자, 이때 오늘 하루치를 정해놓고 실전처럼 푸는 건데요. 예를 들어 오늘 20문제를 풀기로 했으면 딱 20문제만 푸는 거예요. 이때 팁 2가지 정도만 제가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타이머를 재서 푸세요. 예를 들어 한 문제당 3분이라고 칠게요. 오늘 20문제 풀기로 했어요. 그러면 몇 분 재야 되죠? 그렇죠. 60분 재서 딱 시간 안에 타이트하게 푼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떠한 힌트도 받지 말고 푸세요. 완전히 실전처럼. 그래서 쌤 같은 문제집 보면은 위에 단원명이나 유형명이나 유형에 대한 풀이법 같은 것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거 전부 다 포스트잇과 매직으로 다 지우세요. 어떠한 힌트도 받지 말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야 실전력 기르는데 좋아요. 자, 두 번째 단계입니다. 채점하지 말고요, 근거를 달아보세요. 여기서 보통 물어볼 거예요. 쌤, 근거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실 텐데, 근거는 뭐냐면요, 그 문제에서 그 개념을 사용한 이유 혹은 그 행동을 한 이유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가령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어요. 얘 어떻게 풀어야 되죠? 그렇죠, 인수분해를 해야 되죠. 근데 인수분해가 됩니까? 안 되죠. 그때 우리 쓰는 게 뭐죠? 그렇죠, 근해 공식이죠. 그럼 근해 공식을 왜 썼어요? 2차 방정식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쓴 거죠. 그 개념을 사용한 이유겠네요. 이게 바로 근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든 단계별로 다 다는 거예요. 수학이라는 게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단계를 거쳐서 답이 나오는 학문이잖아요. 이 단계별로 모두 다 근거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연습을 해야 특정 개념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는지를 명확하게 터득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세 번째 단계예요. 채점을 하세요. 채점을 하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완벽하게 맞은 거는 동그라미. 두 번째, 맞았는데 아리까리한 거 좀 있죠? 이런 거 네모. 세 번째, 틀렸으면 찍. 네 번째, 아예 모르겠다, 도저히 접근이 안 된다, 그러면 별표. 이렇게 네 가지를 해주시고요. 자, 네 번째 단계입니다. 다시 풀어보고 고민하는 단계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애매하게 맞은 거, 틀린 거, 그 다음에 모르는 거, 이렇게 세 가지만 여기서 고민을 해보시면 되는데, 이때 두 가지 팁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틀리거나 몰랐던 것은요, 내가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틀린 이유가. 수학 문제 같은 경우는 보통 다 몰라서 틀리진 않거든요. 자, 한 문제당 보통 개념이 한 5개 정도 들어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A, B, C, D, E가 있어요, 개념이. 그러면 보통 A, B, C는 알아요. 근데 뭘 몰라서 틀릴까요? 그쵸, D, E를 몰라서 틀린단 말이야. 그러면 이 D, E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찾으셔야 돼요. 답지 보고 어떻게 풀지? 이거 어떻게 풀지? 어떻게 집중하지 마시고요. 왜 내가 틀렸을까? Y에 집중하시라고요. How에 집중하지 마시고 Y에 집중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틀렸는지 정확하게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시는 작업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걸 말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자, 두 번째, 적어도 한 문제당 최소 3일 정도는 고민을 해보세요. 쌤 같은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고민하실 필요 없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 심화 문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셨으면 최대한 답지를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거 느껴보시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도저히 안 풀리는데 좀 시간이 지나거나 혹은 하루 이틀 지나면 이런 거구나 라고 풀리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수학적 근력이 길러지는 거거든요. 이런 경험이 많으셔야 돼요. 최대한 많이 고민하셔야 되고 고통스러우셔야 됩니다. 고통스럽다는 거는요, 여러분들 실력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단계예요. 아이디어 노트를 적어보세요. 아이디어 노트는 오답 노트랑 좀 달라요. 오답 노트는 그냥 틀린 걸 다시 풀어보는 노트잖아요. 그게 아니고 아이디어 노트는 위에서 찾았던 문제들에서 틀린 원인, 몰랐던 원인을 찾고 그 다음에 얻어갈 점을 찾는 노트예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셔서 여기다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예시 사진을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연락을 주세요. 거의 말로만 하면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렇게 노트를 작성하시고 주에 한 번 날을 정해서 뭐 일요일이면 일요일 이렇게 날을 정해서 다시 한번 봐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6번째 단계예요. 해설 강의를 보고 답지랑 비교하세요. 자, 맞았는데도 해설 강의를 봐야 되나요? 답지를 봐야 되나요? 많이 물어요. 정답은 예스예요.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왜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틀린 문제는 당연히 봐야 되고 맞은 문제 같은 경우도 잘못된 풀이로 풀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생각보다 수학을 맞았는데도 비효율적으로 푸는 친구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풀이가 비효율적 풀인지 혹은 비합리적 풀인지를 꼭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요, 답지랑 혹은 해설 강의랑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풀이랑 비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근거는 맞는지 또 풀이는 제대로 푼 건지 또 다른 풀이는 없는지 이런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7번째 단계입니다. 정말 중요한 단계인데요. 문제를 분석해보세요. 그냥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분석입니다. 가령 유명한 미식가가 백종원 선생님이라고 할게요. 백종원 선생님은 된장찌개 먹어보고 어떻게 해요? 이 된장찌개에 무슨 재료 들어갔지라고 탁콕 집으시죠. 그런 느낌처럼 모든 문제에는 그런 재료들이 있고 출제 의도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분석하시면 되는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4가지를 분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쓰인 개념이에요. 문제에 들어간 재료인 거죠. 교과서적 개념이든 혹은 실전적 개념이든 모두 좋아요. 된장찌개로 비유하자면 팽이버섯, 간장, 고기 이런 것들이 되겠죠. 두 번째는요, 출제 의도예요. 된장찌개의 핵심이 뭘까요? 핵심 재료. 그렇죠, 된장이죠. 이렇듯 출제자가 이 문제를 냈을 때 여러분들에게 꼭 물어보고 싶은 개념과 의도가 있거든요. 이런 게 출제 의도예요. 자, 세 번째는 아이디어예요. 이게 뭐냐면 이 문제를 통해 배울 점 혹은 얻어갈 점 등을 정리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4번째, 수학은 문제가 어려울수록 풀이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렇죠, 맞는 경향이 높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한 가지 풀이 말고 다양한 풀이법을 한번 연구해보세요. 풀이 같은 경우는 크게 2가지 정도 뉘앙스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교과서적 개념과 교과서적 풀이를 이용한 풀이가 있어요. 말 그대로 교과서에만 볼 수 있는 개념으로 풀 수 있는 어떤 논리적 개념 풀이, 정석적 풀이에 해당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실전 개념 혹은 실전적 풀이를 이용한 풀이가 있어요. 보통 교과서 본문에서는 직접적으로 찾을 수는 없고 교과서로부터 유도되었거나 여러가지 유형, 문제들로부터 유도된 개념과 풀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간혹 교육과정 외에서도 가져오는 풀이도 있죠. 예를 들어 로피탈 같은 경우. 자, 시험 현장에서는 문제마다 다르겠지만 제 경험상 실전 개념과 실전적 풀이를 사용해서 제 시간 안에 합리적으로 푸는 걸 몰두하시고요. 지금 이 분석 단계에서는 교과서 개념과 교과서적 풀이를 조금 더 집중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시길 권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4가지로 문제를 분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요약해드릴게요. 쓰인 개념, 출제 의도, 아이디어, 다양한 풀이법, 이렇게 4가지를 분석해주세요. 분석해서 밑에다가 저는 추천드리는 게 포스트잇 있잖아요. 포스트잇 하나하나 붙여서 포스트잇에다가 기입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자, 이제 끝이에요. 들었는데 어때요? 진짜 이렇게 했는데도 안 나오면 이상하다 싶겠죠? 정말 바보다 싶겠죠? 맞아요. 진짜 이거 다 했는데 제가 성적이 안 오른 경우를 못 봤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주의해야 될 게 이걸 절대로 한꺼번에 몰아서 하시면 안 됩니다. 하루에 몰빵하지 마세요. 제발 월화수목금토일 요일별로 적당한 양을 나누어서 매일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효과가 나요. 저희가 턱걸이 100개를 주에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턱걸이 100개를 일요일에 몰빵하는 거랑 월화수목금토일 100개를 나눠서 하는 거랑 뭐가 더 상식적으로 근육이 잘 붙을까요? 당연히 나눠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공부는 몰아서 하냐는 거죠. 똑같지 않습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성적이 올랐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성적이 오르면 저희한테 이쪽으로 카톡을 주시면 저희가 소정의 선물도 같이 한번 보내드릴게요. 정말로 여러분들 올랐으면 좋겠어서 그렇거든요. 저희 제자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화이팅!